문화 융성이라는 그 단어로 더욱더 이 문화에 관한 우리가 자극과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를 오늘 정말 본격적으로 나눠보는 첫걸음의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인 문화 융성의 시대, 문화예술의 미래의 문을 열어줄 기조연설을 준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진용 장관님께서 문화 융성의 의미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이제 문화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문화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문화융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 방향, 그리고 그 안에 예술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예술과 문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융성이 처음에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것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서 국민행복과 한반도 평화통일 행복한 지구촌, 즉 문화와 행복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3.1절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자, 왜 우리가 문화융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 바로 사회는 발전했지만 우리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2050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고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지난해 말에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행복 지수를 보이고 있고 우리 사회는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저하되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중산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빚이 없는 3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고 2000cc 이상의 자가용을 한 대 갖고 있고 한 달에 한 500만 원 이상은 벌어야겠지.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외여행을 하면 난 중산층일 거야 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 프랑스 대사님도 계시지만 프랑스의 분들은 자기가 잘하는 음식 하나, 그리고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악기와 잘하는 스포츠 한 종목, 그리고 뭐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봉사도 할 줄 알고 그게 중산층이다라는 그러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가 조선 사회에서도 당시의 중산층의 기준은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밭 한 두억이랑 그리고 한 2억 한 정도 집, 햇빛을 쬐일 수 있는 툇마루 하나, 늙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 하나, 뭐 노새 한 마리 정도 있으면 뭐 정말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일항의 한시로의 어떤 책, 그리고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 중산층의 기준이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났습니다. 세계의 모든 경기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듯이 점점 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빠른 성장률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함께 고용이 같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만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불특정한 대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부정부채는 끊이지 않고 있죠. 사회 갈등이 지역, 이념, 세대 등 모든 영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유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이나 LG나 그런 파워풀한 그런 브랜드들이 한편으로는 이게 Made in Korea, Made by Korea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한국산이라는 게 알려지는 순간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높게 가치를 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저희는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화의 가치와 문화 융성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는, 정부가 생각하는 문화는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을 뛰어넘습니다. 예술을 포괄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백과사전적 의미는 문화에 대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 관습, 사고방식, 가치관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을 우리는 대상으로 합니다.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태도, 관습 등 가치의 형성과 유지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네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을 만드는 문화입니다.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가 경제의 영역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문화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는 마음을 여는 문화의 측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으로는 국격을 높임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그런 문화의 기능을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을 만드는 문화는 이렇습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선순환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행복해야 되고 그것을 통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저는 문화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문화는 첫 번째, 창조경제의 핵심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감성을 길러내는 그런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는 융합형 창의인들을 키우는 토양이고 상상력이 콘텐츠로 바뀌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산업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문화적 융복합을 통해서 연간 문화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엄청난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문화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산업의 엔터테인먼트와 모든 산업의 문화화입니다. 모든 산업은 이제 제조업까지도 근본의 문화를 깔고 있지 못하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는 경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타인과 소통, 신뢰,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게 해줍니다.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협동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협동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문화를 통해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처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문화융성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격을 높이는 문화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소프트 파워를 우리나라가 키워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문화융성은 이와 같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또는 예술의 지능을 넘어서는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서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 이것을 저희는 문화융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문화융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행복입니다. 국가의 정책에서나 모든 사회의 각 단위, 기관, 단체, 모든 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행복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국민 행복이 정책 수립과 집행과 평가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되고, 과연 이것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희가 항상 회의를 하고 우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봅니다. 자, 이 일을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이 일을 하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 대상자들이 또는 정책 고객들이 행복할까? 그리고 이 일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고백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공무원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기관을 위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반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을 위한다면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다면 국민을 위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발상 단계에서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방법, 저 밑에 있는 것들은 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저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넣느냐. 그것이 정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돈을 나눠줘갖고 학교마다 오케스트라를 하나씩 만드는 게 L시스템으로부터 배운 거는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주목을 하고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책 결정할 때 그리고 의사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창조경제의 핵심은 상상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는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지금 창조경제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경제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이 유지되면은 다양성이 허용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창조경제의 터전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화와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융성의 핵심은 다양성의 허용입니다. 문사철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토대로 해서 창조경제가 싹 쓸 수 있고 문화융성이 싹 쓸 수 있고 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자, 예술과 과학의 별개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 기술은 인문학과 결합해야 되며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휴머니티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많은 예를 드는 게 밑에 런던 케이트 모던 미술관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를 못 쓰게 된 것을 개조를 해서 미술관을 바꿨습니다. 나산스 같은 경우는 군수공장이 있던 데를 바꿔서 지금 예술지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이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시 개발하고 다시 만들어 나간 것, 그것이 문화융성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가치를 이 세상에 펴는 것, 문화의 가치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문화융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의 가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시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 화해와 화합, 봉사, 연대, 이런 것들이 저는 문화의 가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문화융성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같이 살면서 공존과 상생과 그러면서 공동체의 순기능을 복원하는 것, 이것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융성의 개념입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고
해외 봉사를 하고 예술나무 운동을 통해서 문화의 가치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책적으로는 각 부처에서 또 각 기관에서 또 이걸 펴나가는 방법도 문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상이 문화적이어야 되고 접근이 문화적이어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펴나가는 방법도 문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문화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의 발생을 바로 그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보다 포괄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학교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CCTV에 화질이 떨어진다고 좀 더 누가 때렸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화질을 높여달라고 한들 학교폭력이 없어지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삼척에 도계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등치 좋은 친구들이 옛날 학교의 일진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목들이었죠. 이 친구들이 이 폐광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하고 그 사이에서 매일매일 싸움을 했습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자기의 이야기를 담은 시나리오를 쓰게 하고 그것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게 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폭력 조직 이름이 벤치와 철조망입니다. 저 벤치와 철조망이 서로 자기네들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을 공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가까워지고 학교 폭력이 없어졌다라는 저희는 좋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스포츠 교육을 통하고 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화 융성이, 경제 부흥이, 통일 기반 구축이 결국에는 최종의 목적은 국민 행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문화 융성은 저는 창조 경제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 행복을 이루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이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들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꾸준히 돌아가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새로운 성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 국민들은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정부가 그리고 문화 부문의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은 김구 선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대개 두 패러그래프가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는 겁니다. 문화의 힘을 가지고 싶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만 요즘 들어가고 다시 생각을 하는 게 자, 현재 인류가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한 것은 오직 문화이다. 라는 말씀이 저는 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예술을 포괄합니다. 예술은 문화의 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의와 자비와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